시간이 아마 유체에 있어서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르누이 법칙을요, 그 한번 유도를 직접 해보는 시간인데요. 이거는 물론 시험에 꼭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나오겠냐 그러진 않지만,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 봤으면 하는 물리의 새로운 맛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르누이 법칙은 바로 유체에 있어서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연력학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연력학체 1법칙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그 기억하시죠? E라고 하는 거는 뭐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아요. 다. 뭐의 합?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나타난다. 그대로 써보죠. 뭐 2분의 1 mv 제곱 mgh 중력에 의해서 탄성력 빼고요. 요게 항상 어떻다? 일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느라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된 거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E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요걸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 잘 정확하게 잡으세요. 이게 보통 그 일이라고 하면 뭐 일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물리적으로 오류입니다. 일은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A가 B에게 일을 해주면 뭐 아니면 일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일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A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B가 50이에요. 근데 일을 A가 B에게 20만큼의 일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A는 얼마 남아요? 80 남고 B는 70 남죠. 이런 과정이에요. 예? 누가 누구에게 반드시 요게 들어가야지만 되는 얘기예요. 아시죠? 진짜로 이거 개념 확실하게 잡으세요. 다른 데서는 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중요한 조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베르누이 법칙은 어디에서만? 비압축성 유체에서만 적용이 된다. 이 비압축성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다? 압축이 안 되고 또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거니까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그 뜻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상류이다. 근데 이 정상류가 뭔지 자꾸 이제 궁금하시죠? 예, 그러면은 일단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하시죠? 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전에 봤던 그 익숙한 그림으로 시작을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관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관이 있다고. 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약인데 여기에 뭐 이렇게 쭉 이제 치약이 이렇게 나가겠죠. 뭐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이게 보통은 계속 흐르게 되는 연속체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시간을 보통 많이 가정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델타 시간 동안만 가정하자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요. 자꾸 초점이 안 맞네. 예, 이렇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 단면적이 다르니까 한번 단면적 해봐야죠. 여기가 단면적이 A1이고 여기가 단면적이 A2다. 이때 속도가 V1이고 이때 속도가 V2다. 뭐 이렇게 지금 되죠. 이걸 치약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왔던 거. 유체가 왜 흐릅니까? 그렇죠. 여기서 치약이 왜 짜져요?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짜져요? 아니죠. 누군가 이걸 짰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에서 어때요? 누군가 짰기 때문에 그래요. 짜니까 이만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겠죠. 들어간 만큼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쭉 이렇게 뭐 튀어나오겠지. 그치? 네, 튀어나오겠죠. 그 상황이라고요. 내가 이걸 쭉 짰을 때 얘가 그동안에 한번 델타 X만큼 이렇게 이동했다면 여기는 어떻게 해? 이 구멍이 주둥이가 작으니까 어때? 더
더 많이 튀어나오겠지. 이걸 델타 X 다시라고 합시다. 뭐 자꾸 델타가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기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서 들어간 양은 들어간 양이라고 하는 건 부피겠죠. 들어간 양은 여기서 쭉 나온 양과 튀어나온 양과 어떻다? 그렇죠. 같겠죠. 그렇죠?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의 총량은 일정하다. 총량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압축이 안 되는 경우에서. 그죠? 근데 가끔씩 그 치약에서는 압축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압축성인 경우가 있어요. 치약이 조금 좀 오래됐을 때, 그쵸? 짜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빼고, 일단은, 요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어떻게 수직으로 전개시킬 수 있냐면, 들어간 양 얼마겠어요? 되게 간단하죠. 쭉 짜서 이만큼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단면적의, 여기 높이가 되겠지. 요만큼의 요 치약 덩어리가 들어간 양이겠지. A1의 델타 X. 그죠? 여기서 튀욱 튀어나온 양은요? 간단하죠, 여기. 똑같이 A2의 델타 X 다시만큼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바로 같다란 얘기죠. 들어온 양과 나온 양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그리고 비압축성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했다니까, 델타 T로 시간 한번 나눠보면, 이거 뭐 어떻게 쓰겠어요? 델타 T분의 A1 델타 X는 델타 T분의 A2 델타 X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뭘까요? T분의 델타 X는요. 그 시간 동안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V1이 되겠죠. 따라서 요건 V1이고 요거는 뭐야? V2잖아. 그래서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라고 하는, 요게 그리고 항상 어느 곳에든지 일정하다라고 하는 연속 방정식이 도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해봐야죠.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자, 치약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치약을요. 치약은 일 에너지로 좀 봐보자고요. 내가 이걸 쭉 짰으니까 일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해준 거예요? 당연히 일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얘가 여기를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얘도 뭐 해주냐면 일을 해줍니다. 왜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꾸 개념을 바꾸세요. 공기라고 있는 게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건 공기의 요 부분만큼을 밀어내면서, 즉 일을 해주면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만이냐? 이때 그 압력을 P2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공식이 되죠. 얘가 일을 받았어요. 받은 만큼 얘가 일을 또 일부러 해주죠. 100만큼 받았어. 근데 외부에다가 20만큼 일을 해줬어. 얘가 지금 얼마만큼이 더 증가했어요? 에너지가? 80만큼 더 증가한 거죠? 아주 간단해요. 100만큼의 일을 받았는데 얼마요? 20만큼은 일을 밖에다 해줬어. 얼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80원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가지고 있는 거죠. 받은 일. 거기에서 외부에 이 치약이 공기에 대해서 해준 일을 빼주면 뭐가 된다? 에너지의 증가량이 나온다라는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쵸? 한번 해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P1. 보통 우리 웍은 FS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미는 힘, 이 F1은 어떻게 구합니까? F1은요? F1은 어떻게 구해요? 이 F1은요? F1은 어떻게 구해요? 간단하죠. P1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면적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F1 곱하기 얼마만큼? 그래서 델타 X만큼 이동시켰죠. 빼기 여기서는 이 F2만큼 했다 그러면 F2 곱하기 델타 X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인가요? 2분의 1 M V2의 제곱. 이 2로 바뀌었잖아요. V2로. V1에서 V2로.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좀 애매한데 어떻게 잡을까요? 이 공기 덩어리니까 이 무게 중심으로 잡는 게 제일 좋겠죠. 얘는요. 요 공기 덩어리의 무게 중심으로 기준을 잡으면 또 MGH 쓰려면 H가 필요하잖아요. 이땐 높이에요. 어떻게? 아무 데나 해도 되는데 그냥 지표면을 만약 기준으로 일반 삼는다. 그럼 얘 원래 있었던 높이는 H1.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막 그러면 무게 중심이 좀 올라갔다 그러면 H2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 MGH2 빼기 MGH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이렇게 됐을 때 F1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이거를 그냥 단면적이 P1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델타 X 빼기 A2 P2 델타 X2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거는 2분의 1 질량이라는 것과 이 힘이라는 거 모두 다 압력 표현을 바꿨잖아요. 이 질량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이놈의 질량 덩어리 얼마요? M은 로우에다가 부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로우 V M을 로우 V로 바꾸고 V2의 제곱 다 써버리죠 뭐. 로우 V V1의 제곱 플러스 로우 V G 제가 실수 하나 잘 보십시오. 로우 제가 이런 건 되게 약해서요. 이렇게 좀 쓸 수 있죠. 재밌는 건 이렇게 한 다음에 압축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A1과 델타 X를 곱한 값이 뭡니까? 아까요. 단면적과 델타 X 곱한 값이요. 부피죠. 요것도 뭐예요? 부피죠. 제곱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요게 뭐가 되냐? V도 되고 여기 V가 돼요. 그러면 여기도 V, 여기도 V. 양변을 다 뭐래요? V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간단하게 되냐면 그래서 식이 P1만 남고 P2 남고 2분의 1 로우 V2의 제곱. V 다 없어지니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로우 V1의 제곱. 플러스 로우 G H2 빼기 로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온도가 높아진답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는 보통 이제 하는 간단한 전개 방식이 1은 1끼리 묶고 2는 2끼리 가는 거예요. 1에 해당하는 거는 다 왼쪽으로, 2에 해당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그러면 P1 플러스 2분의 1 로우 V1의 제곱 플러스 로우 G H1 다 오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보내죠? P2 플러스 2분의 1 로우 V2의 제곱 플러스 로우 G H2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패턴이 항상 무슨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좀 더 일반화시키면 흐르는 유체의 어느 지점에서건 흐르지 않더라도 요 세 개 패턴의 합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부분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겠죠. 여기는요? 여기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겠죠. 요거는요? 외부에 주거나 받는 일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요 세 가지의 합이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요것을 이제 베르누이가 정리를 한 겁니다.